언어란 어떤 존재일까요? 세계는 언어와 독립해 있는 실제일까요? 우리는 세계의 실제 혹은 실상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언어를 매개로 하지 않는 실제의 인식은 가능할까요? 존재를 언어와 분리시키는 것은 가능할까요? 우리는 언어에 갇혀 있으며 세계 인식은 정확히 언어에 대응하는 표상에 불과한 것일까요? 언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화의 과정에서 적응된 자연 선택의 결과로서 인간의 본성에서 기인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일 뿐일까요? 아니면 신에 의한 창조처럼 다른 원인이나 이유에 의해서 인간에게 하나의 문법으로 주어진 것 혹은 구현된 것일까요? 어느 쪽이든 분명한 것은 음성이나 문자, 상징이나 비유 등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세상의 진리와 관계한다는 것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철학을 대표하는 저서이자 그의 생전에 출간된 유일한 저서인 논리철학 논고는 언어를 통해서 철학적 문제들의 원천인 실제의 인식 가능성 문제에 접근합니다. 말하자면 실제와 언어의 관계에 대한 고찰로서 언어를 통해서 실제의 문제를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기 철학을 대표하는 철학적 탐구 역시 언어의 일상적 사용을 통해서 세계와 삶의 문제를 이해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에서 언어는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을 그 이전의 서양 철학자들과 확연히 구별해주는 것이 바로 언어를 철학적 관심의 전면에 부각시켰다는 점입니다. 이는 언어가 인간의 사고를 규정한다 또는 비트겐슈타인이 언어의 한계가 사고의 한계달라고 한 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전의 철학자들은 세계와 인간에 대한 탐구를 위해서 인간의 사고 형식과 구조를 천착하려고 했습니다. 즉, 인간의 사고의 논리 구조가 무엇인가를 밝힌 후 그것을 바탕으로 인간과 세계에 관한 탐구에 착수한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논리적 사고에 대한 관심은 철학적 탐구의 근본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적 문제들의 대부분이 언어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실제가 무엇이며 또 그에 대한 인식 가능성 즉 지식의 문제는 철학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칸트가 이러한 철학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사유 능력 즉 인식의 도구로서 이성에 대한 전면적인 정사 즉 이성 비판에 착수했던 것처럼 비트겐슈타인은 진리 인식을 매개하는 언어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철학적 문제들의 실체를 폭로하려고 합니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이성과 언어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전통 철학에서 이성이 차지하는 지위를 언어에 부여합니다. 언어가 곧 이성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고의 목적은 언어를 통해 언명되는 세계인, 말할 수 있는 세계의 한계를 그음으로써 말할 수 없는 세계일 즉 언어의 한계 너머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에 의하면 윤리, 종교, 예술 등의 영역은 언어의 한계 밖에 속하는 세계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들 말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는 침묵하라고 단언합니다. 말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하는 세계에 대해서 진술하는 언어의 관점에서 보면 말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비트겐슈타인이 뜻하는 의미와 무의미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언어의 관점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할 수 없는 세계에 속하는 윤리, 종교, 예술의 영역을 비트겐슈타인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세계로서 말할 수 있는 세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식의 문제와 관련해서 참 거짓을 말할 수 있는 언어의 관점에서 의미와 무의미를 구분할 수 있다면 참 거짓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세계의 유의미성은 무엇으로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논리철학 논고에 의하면 참 거짓을 기술할 수 있는 언어는 외적으로는 그 언어가 지시하는 실제 세계와 일정한 관계를 가지며 내적으로는 러셀이 수학 원리에서 보여준 바와 같은 외연성 논리에 의해 그 구조가 드러납니다. 언어가 외적으로 실제 세계와 갖는 일정한 관계는 세계에 대한 진술로서 언어의 각 요소가 실제 세계에
각 요소와 1대1의 대응 관계를 갖는 동일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소의 단위는 언어에서는 원자 문장이며 세계에서는 언어에 대응하는 대상들을 구성하는 사실들입니다. 이렇게 원자 문장과 사실은 서로 동일한 논리적 구조를 지니게 됨으로써 언어는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는 세계의 그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언어를 보고 그것이 말하는, 묘사하는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언어가 세계와 논리적 형식을 같이 공유한다는 점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논리철학 논고에 의하면 제대로 된 언어는 외적으로는 세계의 그림의 역할을 하며 내적으로는 외연성 논리의 구조를 가진 언어입니다. 이런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언어는 언어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언어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의하면 자연과학적 저술에 쓰여진 언어를 제대로 된 언어의 표본으로 간주합니다. 반면에 과거의 전통적인 형이상학적 저술에 동원된 언어는 제대로 된 언어가 아닌 경우가 많다고 진단합니다. 그런 제대로 된 언어가 아닌 언어를 동원한 경우에는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지만 실상에는 말이 안 되는 말을 내뱉는 것이며 결국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헛된 시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철학계의 칸트 못지않은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지식론의 관점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의 범위에 속하는 것은 과학적 탐구의 대상인 자연적 사실에 한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혹자들에 의해서 가끔 비트겐슈타인의 진위가 오해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가 전통적 형이상학 내지는 철학의 무용론을 말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오히려 과거의 형이상학이 다루고자 했던 고유한 문제들은 말 그대로 심오한 철학적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식론의 관점에서 외연성의 논리 구조를 가진 언어로는 진술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따라서 침묵하는 것이 지적으로 성실한 자세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철학 논고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종교와 윤리와 예술의 영역이 이런 침묵해야 할 세계에 속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트겐슈타인의 견해에 따르면 전통 철학이 탐구해온 철학적 문제들이 실은 언어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 것들이며, 따라서 이렇게 언어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언어와 그의 제약된 사고의 본성을 명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철학적 작업이 될 것입니다. 한때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전통 철학을 대체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새로운 철학이었던 분석 철학이 철학을 언어의 의미에 대한 논리적 분석의 활동이라고 주장한 것도 바로 비트겐슈타인의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이 논리철학 논고를 통해서 무엇을 주장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해석들과 관련해서 논리철학 논고에서 가장 중요한 진술은 첫 번째 문장 즉 세계는 사물들이 아니라 사실들의 총체이다라는 명제가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세계가 사실들의 총체라면 이 명제는 논리철학 논고의 탐구 대상인 세계를 안으로 그리고 밖으로 한계 짓는 근본 전제이자 조건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따르면 윤리, 예술, 종교 등은 사실의 세계에 속하는 문제들과 관련 없으며,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이 명시한 침묵해야 할 영역, 말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사실의 세계에 속하는 문제들과 같은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될 것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이 논리철학 논고에서 말하고 싶어 했던 허무의미가 바로 이런 뜻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윤리, 예술, 종교의 영역들은 사실의 세계 밖에 있는 세계로서 논리철학 논고의 세계에서는 침묵해야 할 세계이며 그것은 곧 가치의 세계일 것입니다. 비트겐슈타인식으로 말하면 가치는 사실의 세계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 의미의 영역인 것입니다. 따라서 논리철학 논고는 철저히 사실의 세계를 전제로 해서 혹은 지식의 문제로서 인식의 한계 밖에 있는 철학의 문제들과 논리적 사유의 한계 그리고 철학적 탐구의 실체를 밝히고 있는 저술인 것입니다.
논리철학 논고는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철학과 철학적 사유의 근본 한계를 고발하는 철학서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에 없는 새로운 철학의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이 제시한 새로운 철학은 그가 철학을 세계 혹은 실제를 각자의 눈으로 바라보려는 지적 활동이라고 생각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의 세계를 넘어선 가치의 세계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거나 사회적, 세계적인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며 어떤 것이든 그러한 문제들의 근원과 해결의 최우선의 관건은 관련 문제 자체에 대한 이해입니다. 철학은 바로 그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는 그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하나의 해석적 관점을 제공해 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문제의 근원과 해결 가능한 방도를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철학은 그러한 관점과 해석의 정당성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분야입니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추종하거나 부지불식간에 타인의 특정한 해석적 관점을 빌려 쓰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삶과 행위에 있어서 책임 있는 사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배우듯이 진리 앞에서 알면 알수록 한없이 겸손해져야 할 이유입니다.